이렇게 예쁜 3살 된 공주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와이프 셋이서 수목원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차가 뒤에서 자꾸 쪼아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 옆으로 팍 칼치기로 들어가요. 기분 나서 번쩍번쩍하고 빵 했어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다가 나는 그냥 나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제 2배속이에요.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요. 빨리빨리 감았어요. 시속 60이면 120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빨간 차 오네요? 빨간 차가 들어왔어요. 뭐 이때는 그런가 보다. 오디오 있는데 오디오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빨리 갑니다. 오디오가 중요합니다. 이건 아까 보신 것 같은데요. 저 차가 느리게 가서 트럭 옆에 아까 보신 거네요. 여기서 내가 우측으로 가죠. 2차로 들어가서 다시 1차로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빨간 차가 오죠. 빨간 차가 이거 놀랬어요. 그래서 빵 번쩍번쩍 한번 해줬어요. 낮이라서 번쩍번쩍하게 안 보이네요. 요때 해줄 것 같네요. 자, 뭐가 튀었네요 조금. 여러 개 1분 단위로 올리신 걸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 그냥 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아, 그 앞에 차가 있군요. 예, 그 앞에 차가 있어서 그래요. 저 앞에. 그래서 난 그냥 옆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자, 쭉 달립니다. 예, 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차 너는 그냥 가. 나는 나대로 갈게. 이미 지나간 잊혀진 계절이에요.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빨간 차보다 내가 앞선 거죠. 자, 쭉 가고 있는데 저 뭐야? 저 차 아니에요. 빨간 차 왔다. 빨간 차. 거기를 어딜 이런 에헤이 자, 다 보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됐죠? 아까 내용 봤으니까요. 마지막에서 여기서야 다시 한번 보시죠.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처음에 그 차가 내 앞으로 쭉 들어왔을 때부터 한 7km 정도, 시간은 거의 한 13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 차가 저 차가 깜빡 히더니 여기를 들어오면 됩니까? 여기를? 와, 야, 진짜 아니 아무리 여기를 아이고 근데 저 차 아플 텐데 아우 많이 다쳤을 텐데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연을 듣고서 보니까 저 차 봐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꾹 참겠습니다. 네, 무슨 말을 뭐뭐 하네 네,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참겠어요. 상황 아시겠죠? 아, 밑에 바닥 화살표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바닥에 우측 이게 화산 어디로 가는 건가요? 맞네요. 화산님 맞네요. 네, 저 여기 알아요. 저 가봤어요. 여기 용인 쪽이죠. 용인에서 좀 지나는 거죠. 송전 지나가고 거기는 오른쪽 빠지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이 2차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 빨간 차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보복운전 이다 2번 보복운전 아니다. 일부러 겁주려고 칼치기가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근데 사고까지 났어요. 보복운전이면 상대편은 진짜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로 사고를 겁을 주려다 미수에 그친 거죠. 그런데 사고나 그러니까 칼치기 미수죠. 그래서 사고 나서 사람 다쳤어요. 특수상해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면허 100일 동안 정지죠. 안녕하세요. 3살 된 딸이 있고요. 와이프랑 같이 사는 김빵빵이라고 합니다. 김탁구입니다. 네, 갑자기 김빵빵 그러니까 그 제빵망 김탁구가 생각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힘든 요즘 가족이 공룡 수목원에 다녀오던 중입니다. 집으로 오던 중에 뒤에서 빨간 아반떼가 과속으로 오길래 처음에는 바쁘신가? 그럼 알았어요. 그런데 45분 진입 후에 빨간 차 칼치기로 쳐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는 여유있게 들어왔는데 두 번째 팍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빵! 근데 앞서 그냥 가길래 저도 쫓아가려다가 에휴 가족이 있으니까 꼭 참았습니다. 한참 가다가 제가 아반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뒤로 안 가고 옆으로 빠졌어요. 옆으로 빠졌는데 내가 가니 쭉 빠졌어요. 상대는 막히고요. 그래서 난 가다가 다시 1차로로 갔죠. 그리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그 차가 팍 들어오더니 저랑 부딪히고 가드레 붙이고 가서 7km 정도. 7km. 거리상은 7km랍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빨간 차가 들어오겠죠? 네, 빨간 차가 지금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네, 착해요. 예. 급한가 보다.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한참을 갑니다. 예, 그냥 한참 가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갑니다. 약 12분이 지났습니다. 또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간게요. 여기서 앞차가 느리게 가네요. 내가 2차로에서 좀 먼저 가야 되겠다. 쭉 빠져서 쭉 가다가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바로 이때 그래서 번쩍번쩍 빵 쫓아갈까 하다가 에휴 참어 똑같은 사람 되지. 그리고 좀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내 앞에 빨간 차가 보여요. 에휴 나 그냥 2차로로 갈래. 너랑 안 놀아. 2차로로 비킵니다. 브레이크 잡는 건 그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박차가 2차로로 근데 오히려 2차로 더 빠지네요. 옳지.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갑니다. 가다가 다시 저 앞에 트로트 그래서 1차로 들어갔어요. 그냥 갑니다. 그렇게. 근데 앞에 흰색차 오른쪽으로 빠지죠. 흰색차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뒤에서 SUV 한 대가 옵니다. 저 차가 슉 들어갔어요. 빨간 차가 여기서 깜빡 키더니 여기를 아이쿠 예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고 7km밖에 안 돼요. 네 7km 1번 보복운전이다. 승질 나갖고 너 아까 빵 했지? 너 한번 당해봐라. 2번 아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까 내가 빵 하고 번쩍번쩍한 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부러 팍 끼어들었을 거야. 그거 끼어들 자리가 안 되잖아. 그걸 갖다가 끼어들 자리가 안 돼. 거길 들어오면 되겠어. 내가 서 있으면 몰라도 거기 어떻게 들어와. 이건 보복운전이 나 겁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겁주려고 그랬는데 사고로 이어진 거지.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보니 결국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16, 7분 걸렸는데요. 이동거리는 7km 돼요. 7km. 상대방은 변명도 안 하고 왜 뒤에서 박았냐고 그런대요. 야, 대박. 그러면서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랑 마주쳐서 첫 마디는 아저씨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보험사는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도 불박차가 뒤에서 박았다고 주장했고요. 경찰관은 블랙박스 보면 되니까 그냥 파출소 갑시다라고 했고요. 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보자고 하니까 제 것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파출소에서 확인한 후 바로 영상만 경찰서로 보낸 후 병원 치료 받으라고 해서 사고 난 차량을 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내 차가 이제 굴러는 가니까요. 하도 억울해서 화가 나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제가 먼저 가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교통조사관은 절대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니까 보복운전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킥 잡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아니래요. 하지만 사고 전에 저와 제 와이프는 사고를 예감하고 와이프는 아이 카시트 쪽에 손을 뻗고요. 뒷자리 문 위쪽 손잡이를 잡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 역시 설마 하고 긴장한 상태인데 이게 보복운전이 아닌지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도 안 나온 상태인데요. 경찰에서는 단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4만원 플러스 25점. 과실 비율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보복운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처음에 사고 난 처음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찍혔다 그러면 보복운전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즉 끼어들기 위반이죠. 그리고 칼치기 미수. 칼치기 미수가 안전운전 위반이에요. 안불.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 근데 보복운전은 아까 어떤 분이 시간적인 간격이 멀다. 시간적 간격은요, 좀 잊으려고 그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쫓아가서 팍 보복운전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안 보이네 아이씨 어딨어. 근데 나중에 나타나 1시간 후에도 보복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 간격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올 틈이 안 되는데 물론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들은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팍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보복운전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자기가 갈 길을 열어놓고 합니다. 즉 앞에 공간을 보고 팍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팍 잡았다가 다시 히트하는 드론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무모한 보복운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얘기한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 브레이크를 안 잡았기 때문에 보복운전 아니다? 그건 브레이크가 보이나요 여기서요? 한번 보시죠. 상대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 그래서 보복운전 아니다?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킥 잡았어야 보복운전이다? 브레이크 잡는데요? 풀었다가 다시 브레이크등 들어오는데요? 이거 브레이크등 아닌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서 깜빡이 넣고서 친절하게 깜빡이 넣고서 보복운전한 사람은 없다? 왜요? 나중에 보복운전 아닌 것처럼 하려고 깜빡이 넣을 수도 있죠. 보복운전이 아닌지는 저 빨간 차 운전자만 압니다. 저런 사고는요. 왜 끼어들었냐? 거기 공간이 없는데 그거 왜 끼어들었어? 오히려 그래서 혹시 저는 저 앞에 SUV 금방 전에 들은 차, 그 차랑 일행인가?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 같이 온 적이 없어요.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보복운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2% 부족해서 무죄되는 거, 그것은 법원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좀 더 쪼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간격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왜 들어갔느냐? 너 아까 칼치기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번쩍번쩍 빵 하는 거 봤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블랙박스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압수할 수 있죠.
보복운전으로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서서 거기서 뒤에서 번쩍번쩍 빵 할 때 그때 오디오가 있으면 에이씨 저이씨 뭐 그런 게 있었다든가 그러고서 또 쭉 가다가 불박차였다 저 새끼 저 보이네 저 아이씨 저 내 가만 안 둬. 이런 것이 녹음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블랙박스를 압수해야 되는 겁니다. 블랙박스를 획득해야 돼요. 빨리 입수해야 돼요. 경찰에서 이미 제출받고 안 하면 먼저 압수하고 나중에 사후영장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됐으면 저거 보복운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 블랙박스에 오디오만 들어있으면은. 근데 뭐 이미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블랙박스 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경찰이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거짓말 탐지기 할 게 아니래요. 거짓말 탐지기를 상대가 나 안 할래요. 왜? 나 거짓말쟁이로 취급받는 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진실은 내가 말해요. 뭐 이러면 안 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오더라도 그것을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안 하면 당신은 불리할 텐데 뭐 이런 소리 하면요 그거 나중에 민원 들어가요. 그 함부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기소하겠다, 난 기소 의견을 보내겠다, 당신 저 법원들 보내겠다 그러면 나 억울해요, 나 거짓말 탐지기 받을래요. 그렇게 오히려 저 노련한 수사관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차에 블랙박스에 오디오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모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은 보복운전 어렵습니다. 심증만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저 사람 블랙박스 입수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오디오 들어있느냐, 그리고 나를 칼치게 내가 번쩍번쩍 빵 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그리고 내가 옆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슉 들어오기 전에 저 사람이 이씨 저씨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럼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가 성질나서 그랬다는 거 자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복운전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과실비율은 저 사람은 왜 자기를 뒤에서 들이받았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합니다. 자, 빨간 차 100% 잘못이다. 1번. 2번. 100대 0 아니다. 둘 다 싸웠네? 불박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박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둘 다 싸웠네 그러셨는데요. 예. 그 보복운전 여부에서 불박차가 상대편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100대 0 아니라는 분 계시는데요. 왜 그렇죠? 빵을 안 해서요? 빵할 시간이 있습니까? 특이한 의견이신데요. 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할 때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요? 우와! 매우 특이한. 자, 다시 한번. 앞에 차는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서 저 차가 깜빡 킨다고 저기서 여기를 비켜줘요. 여기를 와, 제가 가끔 말하는 아주 극히 일부 판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춘성님 아주 거의 개근상이신데요.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저기를 어떻게 해, 저기를. 신상우님도 그렇고요. 저기 속도를 줄이면 저건 이상하죠. 거기 내가 서 있어도 들어오기 힘든 데인데요. 아이고. 너무나 당연한 백대영입니다. 자, 질문자 들어와 계십니까? 일부 판사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 판사. 변호사가 어떻게 일부 판사를 혼내줘요. 가끔 가다가 그 법원장들, 제 친구들 만나면은 한 번씩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보복운전의 증거를 어떻게 찾는지 초기의 증거 확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